야스쿠니는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야스쿠니 문제를 생각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야스쿠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즉 현재 일본에서 해외에서 전쟁에서 죽은 일본 군인들이 약 400만 정도가 돼요. 근데 유골이 돌아온 것은 200만도 아직 되지 못해요. 즉 아직도 200만 이상의 유골들이 아시아 전역의 섬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도쿄에 가까운 주요 섬에서도 지금도 그 유골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유골이 돌아오고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국전쟁의 유골을 한 명 한 명까지 다 찾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가져가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유골이 없어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걸로 전쟁이 마치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스쿠니가 있기 때문에 유골이 오지 않아도 그냥 전쟁을 종결된 걸로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유골이 계속 오게 되면 전쟁이 끝나지 않고 하나하나 유골이 올 때마다 전쟁을 계속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야스쿠니라는 것은 이 명부 하나로 그 많은 시설을 짓지 않더라도, 엘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유골이 올 때마다 묘지가 하얀 십자가로 거대하게 면적이 넓어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국립시설이 필요 없는 거죠. 야스쿠니의 이 명부 하나로 마치 그 2천만 명이 죽은 전쟁을 일본 사람들이 소화를 해버리고, 그렇게 전쟁을 기억하고 전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전쟁을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코스트가 들지 않는 이러한 식으로 실질적으로 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야스쿠니는 그렇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야스쿠니의 논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야스쿠니를 국립 추도시설을 가져가자. 이것은 일본의 우익들이 지금 가장 요구하고 있는 거 하나죠. 또 하나는 야스쿠니 말고 국립 추도시설을 하나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논쟁도 있어요. 이 야당들이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야스쿠니를 그대로 놔두고 다른 국립 추도시설을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야스쿠니가 그대로 계속 존속된다라고 하는 논리라고 해서, 야스쿠니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립 추도시설도 다른 말로 하면 야스쿠니 존속론과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반대하는 논리도 있고요. 또 일본 현재 야당을 포함을 해서 오자와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보수 정치가 중에서 자민당에서 나와서 대치하는 유능한 정치가인데,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냐면 A급만 야스쿠니에서 분사를 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즉 야스쿠니가 A급만 분사를 시키면, 즉 야스쿠니는 중국이 반대하는 이러한 논리를 배제할 수 있고, 야스쿠니가 A급을 합사시킴으로써 야스쿠니의 원래 룰을 자기들이 어겼다. 그래서 야스쿠니가 다시 룰을 원상시켜놔라. 즉 그렇다면 A급 분사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야스쿠니가 그대로 국립시설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A급 분사론이 가장 현재 설득력 있고, 아베 수상도 아마 거기까지는 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로 야스쿠니 부활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쟁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 야스쿠니를 둘러싼 논쟁이 일본의 보수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 재편될 것인가를 논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즉 맨 마지막에 추도에 대한 입장 중에 이게 노다 수상이라고 제가 하나 적어놓은 거 뭐였는데, 이것은 노다 수상은 민주당의 하토야마 수상이 있었고 칸 수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정권 개최 노다 수상이 있었죠. 민주당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다 수상은 뭐라고 했냐면, A급 전범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2005년에 이야기를 했죠. 즉 이것은 여야 상관할 것 없이 일본에서 이 A급 전범 또는 야스쿠니에 대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고, 즉 야스쿠니를 인정을 해야만 이들은 집권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스쿠니를 추도를 하는 이러한 흐름들은 앞으로 더 대중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 특히 하나의 좀 흥미로운 것은 독일은 어떤 식으로 추도를 했을까? 즉 일본에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할 것은, 물론 야스쿠니가 문제는 있지만 패전한 국가들의 병사들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추도를 받아야 될까? 미국은 전쟁에서 이긴 영웅이었기 때문에 추도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야스쿠니는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전범이기 때문에 추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다음 영웅은 추도해도 되는가, 이런 논리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는 패전한 국가에서
어떤 추도 방식을 썼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독일의 추도 방식에도 좀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 야스쿠니 관련 테마로 독일에 몇 번 가서 심포지엄도 하고 독일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 관계자들과 함께 같이 연구 활동도 했죠.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노이에바헤 이것은 평화박물관에서도 예전에 전시가 됐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의 추도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에 최근에 독일에서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군대는 위안부 제도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았다. 즉 깨끗한 군대였다라고 하는 논리로 좀 새로운 국가와 군대의 관계를 미화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독일에서도 현재 나치의 여러 전 세력들이 나치의 추도를 새롭게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독일은 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에서 엘링턴 국립묘지 같은 경우는 거기도 좀 가서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립묘지에 꼭 추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외국인 즉 흑인이라든지 또는 스페인의 군대라든지 이러한 식민지 국가의 군인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추도를 요구하지 않고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게도 해줬고, 이런 여러 가지 조금 그래도 자율성이 있는 추도 시설이었지만 야스쿠니는 그런 시설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런 추도 문제,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이 죽은 병사들을 추도를 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이것이 하나의 미화되고 영령과 현창 시설이 됨으로써 전쟁을 수행해 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떤 추도를 해왔는가? 즉 이순신이 성역화되고 안중근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중근처럼 또 하나의 독립영웅의 희생을 우리들이 요구했던 적도 있다고 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추도의 모습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 국가는 그렇다면 죽은 병사들을, 희생자들을 어떻게 추도할 것인가, 이 문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야스쿠니 문제와 함께 조금 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추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본의 야스쿠니가 국립시설로서 국가가 죽은 자 또는 죽은 병사를 추도를 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미화함으로써 그 죽음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가 야스쿠니와 같은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여러 가지 추도 방식에서도, 즉 한국전쟁에서 죽은 혹 영령의 죽음으로 군대를 가게 되고 거기서 또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그것을 정당화하게 되는 근대국가 출발 이후에 전쟁과 병사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방식이라는 것들은 어느 국가에서든지 공통의 과제였던 거고, 일본은 그것을 야스쿠니 방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형태의 추도 방식을 해왔는가, 즉 국가가 그 죽음을 미화하고 영웅을 했던 추도 방식이 우리에게도 존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야스쿠니 문제는 물론 A급 전범이나 우리에게는 뭐랄까요, 군속들 또는 조선인들의 합사 취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의 추도 방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문제도 많이 있다. 그래서 다카하시 데치야,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30주년에 저희들이 이 광주에서 이 심포지엄을 하나를 했을 때 저희가 이 야스쿠니 문제와 이 광주 민주화운동 시설에 공통의 추도의 과제를 한번 논해보자라고 주제를 직접 만들었는데, 이때 다카하시 데츠야 선생이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발표를 하셨어요. 즉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 추도사를 인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80년 5월 광주에서 타올랐던 민주화의 불꽃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광주에 피한 눈물이 오늘 우리가 누르는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광주의 피라는 희생이 오늘의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는 이 희생의 논리가 우리의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에게 말하면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누구가 희생이 위해서 이것이 서 있다라고 하는 희생의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 유사성,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셨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반발을 했었고, 물론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도 아이가 폭격에 죽었을 때 이 팔레스타인 아이의 시체를 들고 민중들이 이것에 물론 이용을 했다고 보긴 그렇지만 하나의 희생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킬 것인가. 결국 그게 새로운 민중의 저항운동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죠. 이 죽은 자의 죽음을 우리가 그 희생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승하고 해석을 할 것인가. 물론 야스쿠니는 이용당한 죽음이고 그리고 이 민중의 희생이라는 것들은 이러한 국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살당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의 경계선은 물론 구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사가 됐든지 안 그러면 민중의 싸움의 죽음이 됐든지 누군가의 죽음을 희생의 논리로 그들을 영웅화시킨다든지 그들의 죽음을 다시 따르게 만들게 하는 이런 구조적 유사성에 대해서 다카하시 선생은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다카하시 선생과 제가 함께 토론을 약 10시간 정도 했고 그것을 정리해서 만든 책이 희생의 죽음을 묻는다라는 이 책으로 좀 논쟁을 했습니다. 즉 모든 희생을 누구든지 희생을 떠받들고 우리가 계승하자라고 하는 이 논리로 물론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서는 국가가 누군가를 추도를 했을 때 즉 4.3 사건이라든지 강주 5.18 사건이라든지 국가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가해를 인정을 하고 그 죽음을 추도를 하는 것이 국가의 폭력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사죄를 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추도를 하지 않으면 그 피해자의 유족들이 절대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국가의 추도는 과도적인 형태로 두 번 다시 폭력을 가하지 않겠다는 형태로 인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 총무를 볼 것인지 국가의 추도 자체는 새로운 희생을 강요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일체에 배제를 해야 될 것인지 야스쿠니적인 추도 방식 또는 우리의 국가가 되지 못하는 민중들이 죽음을 계승하려고 하는 방식 또는 그것과는 다르게 민중이 권력을 잡았을 때 국가의 시설로서 다시 추도를 하는 것 이러한 희생의 죽음을 어떤 형태로 우리는 추도를 해야 되는가 즉 죽은 자와 우리는 어떻게 직면해야 될 것인가 일본인들은 야스쿠니라는 틀을 통해서 이데올로기 장치를 통해서 많은 죽음을 봐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이 국가 또는 민중의 희생을 어떤 형태로 우리들은 추도를 해왔는가 야스쿠니 문제는 역사 인식의 문제인가 동시에 국가 속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국가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야스쿠니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우리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국가 간, 애국 간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죽은 자는 개인이 또는 공동체가 또는 국가가 누가 추도를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